세계 반도체 시장이 삼성의 한 칩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AMD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사수는 우린 졌어. 라며 공개적으로 항복 선언을 했어요. 젠슨 황은 회의 도중 일어나 이재용을 당장 만나겠다고 외쳤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엔지니어들이 이건 마법이야라며 경악했거든요. 28번 폭발하던 실험이 한국 칩 하나로 신화가 됐어요. 물리 법칙을 씹어버리는 847% 성능 향상이었습니다. 온도 150도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괴물 같은 기술이었어요. 미국 전체가 패닉에 빠지고 글로벌 기술 패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거든요. 도대체 삼성이 어떤 미친 기술을 숨겨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충격적인 7일간의 진실을 지금 당장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천재 소리를 들으며 승승장구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아스가르드 연구소 4층 실험실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론 칩이 또다시 연기를 뿜어내더군요. 새카만 연기가 모니터를 감싸며 올라왔어요. 태운 플라스틱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가 실패의 냄새구나 싶었거든요. 미카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과열이에요. 7분 42초 만에 다운됐어요. 카를로스는 장비를 끄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이 28번째네요. 28번의 실패. 딸 에밀리의 수술비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는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SK 하이닉스 칩도 마찬가지였어요. 15분을 못 버티고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든이 냉소적으로 웃더군요. 노아,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걸 시도하고 있는 건지도.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젠슨 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아,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젠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실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로는 한계가. 알고 있네. 그래서 전화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젠슨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게 마지막 카드야. 내일 아침에 특별한 패키지가 도착할 거네. 수원에서 온 거야. 준비해둬. 수원이라고요? 한국 수원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젠슨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만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거든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유독 넓어 보였습니다. 태평양 너머 어딘가에서 답이 오고 있는 걸까요? 미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을 기다려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에밀리의 병실에서 보낸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희망이 생기더군요. 젠슨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도박이었을까요? 새벽 5시, 저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실험실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성공이든 완전한 실패든 결판이 날 테니까. 새벽 6시 30분, 연구소 정문에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4층 창문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특수 장갑차였습니다. 일반 택배차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차량 옆면에 붙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수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경비원이 3명이나 나와서 차량을 에워쌌어요. 평소에는 한 명만 근무하는데 말이죠. 뭔가 특별한 화물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젠슨이 말한 마지막 카드가 진짜 온 건가요? 로비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카와 카를로스, 그리고 이든까지.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배달원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이 남달랐거든요.
배달원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어요. 노아 실버 박사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달원은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제게 건네줬습니다. 파손 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충격과 정전기. 상자를 받는 순간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겉보기와 달리 꽤 무거웠거든요. 포장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저희는 상자를 들고 실험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해답일까? 실험실에 도착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러 겹의 완충제 사이에서 작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였는데 뚜껑에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전기 주의, 충격 금지, 습도 관리 필수. 케이스를 여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안에는 작은 칩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칩은 지금까지 본 것과 달랐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각인된 글씨도 더 정교했고요. HBM사 프리미티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나노 공정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미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나노요? 진짜? 카를로스도 눈을 크게 떴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칩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왠지 묵직한 느낌이었거든요. 이든이 현미경으로 칩을 관찰했습니다. 회로 밀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칩을 소켓 앞에 가져다 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8번의 실패 후에 오는 29번째 시도.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저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이 우리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칩을 소켓에 넣는 순간 실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손을 테스트 버튼 위로 가져갔습니다. 빨간색 버튼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손끝이 버튼에 닿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딸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빠, 언제 좋아질까? 지난주에 병실에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미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준비됐어요. 카를로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센서 정상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눌림과 함께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부팅 화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화면 전환이 더 부드러웠어요. 전압 안정해요. 미카가 첫 번째 리포트를 했습니다. 온도도 정상 범위 안이에요. 5분이 지났어요. 평소라면 벌써 경고음이 울릴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수치가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흘렀어요. 이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이네요. 이건 처음이에요. 그의 회의적인 시선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15분 후, 미카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요, 이상해요. 저는 급히 모니터를 봤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성능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카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처음보다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카를로스가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맞아요. 내부 온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처리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보통 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칩은 반대였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를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 경로가 실시간으로 재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미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든이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노아, 우리가 뭔가 엄청난 걸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서 냉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분이 흐른 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메모리 칩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젠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젠슨,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전화 너머로 젠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네. 어때, 다른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칩이 아니에요. 젠슨이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의 얼굴에 흥분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28번의 실패 끝에 찾아온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은 태평양 너머에서 왔어요. 테스트 2일차. 저희는 본격적인 부하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칩을 조심조심 다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뭔가 이 칩이 더 큰 도전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카가 부하량을 20% 올렸습니다. 온도 상승 중이에요. 하지만 정상 범위예요. 모니터의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화됐어요. 마치 칩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40%까지 올려볼까요? 카를로스가 제안했어요. 보통이라면 무모한 시도였겠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부하가 올라가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칩의 성능이 부하에 맞춰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더 힘든 훈련을 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요. 이건 학습하고 있어요. 미카의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내부 회로가 실시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어요. 저는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자세히 봤어요. 메모리 접근 패턴이 계속 변하고 있었거든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60% 부하 걸어보세요. 제가 말하자 이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존 칩들은 50%에서도 과열됐는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칩은 달랐거든요. 마치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가 60%에 도달하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칩의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처리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카를로스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300% 향상됐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데요. 그의 목소리에서 의심보다는 감탄이 더 컸어요.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며 이든의 상사인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도에서도 이야기 소리가 들렸는데 저희는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져 있었던 거예요. 마이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번 보자. 그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기술이네. 마이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디서 구한 칩이야? 한국에서요. 삼성에서. 제가 대답하자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요즘 한국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 80% 부하에서도 칩은 안정적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활발해졌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듯이요. 미카가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어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메모리가 필요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고정된 용량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변하는 메모리. 이런 기술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칩이 아니야. 살아있는 두뇌 같아. 저는 그의 말에 동감했어요. 28번의 실패 후에 만난 이 칩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단다. 곧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테스트 5일차 오후, 저희가 최종 검증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젠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리사수네. 리사수라고요? AMD 최고 경영자 말씀이신가요? 젠슨의 오촌 친척이기도 한 그 리사수요. 젠슨이 전화를 받았어요. 리사,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젠슨, 너 이재용을 만난 게 이거였구나. 리사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린 졌어.
실험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 기술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숨을 가만히 들이마셨어요. 이재용이요? 삼성 회장을 말하는 건가요? 젠슨이 언제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젠슨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게 됐구나.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지 궁금했는데. 우리 연구진이 분석했어. 리사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최소 5년은 앞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AMD 최고 경영자가 인정하는 기술. 그게 지금 저희 실험실에 있다니. 그 박사 알고 있어? 리사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고윤재 박사 말이야. 고윤재 박사요? 젠슨이 제게 눈짓을 했어요. 아마 칩을 설계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리사수가 계속 말했어요. MIT에서 논문 봤거든.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MIT 논문이요? 세계 최고 공과대학에서 인정받은 연구자. 그분이 이 칩을 만든 거군요. 그분은 달라. 리사수의 목소리에 존경이 섞였습니다.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거든. 우리가 평면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은 입체적으로 봤어.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걸 요청한 거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젠슨아, 솔직히 말해줘. 리사수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 기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젠슨이 저희 실험 결과를 보며 대답했어요. 리사, 이건 게임 체인저야. 반도체 역사가 바뀔 거야. 전화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어요. 알겠어.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한국과 협력 방안을 찾아봐야겠어. 통화가 끝나자 실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숨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젠슨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들었지? AMD도 인정했어. 이제 업계 전체가 바뀔 거야.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고윤재 박사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낸 걸까? 미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분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젠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연락했어. 내일 화상회의 예정이야. 내일이면 그 전설적인 엔지니어를 만날 수 있다니. 저는 벌써부터 떨렸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연구실이 나타났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윤재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남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시선이었거든요.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실험실 안 공기조차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전문가의 아우라가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고윤재 박사의 첫 인사는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칩이 놀라워요. 고윤재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나요? 예상대로 성능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카가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마치 스스로 학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윤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의도한 거예요. 적응형 메모리 구조라고 부르죠. 적응형 메모리 구조요?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하지만 칩의 행동을 완벽히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카를로스가 질문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고윤재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메모리를 고정된 것으로 보니까 그렇죠. 저는 메모리를 살아있는 조직으로 봤어요. 박사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죠. 이든이 감탄하며 머리를 저었어요. 발상 자체가 다르시네요. 우리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회의적인 시선이 완전히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계를 두지 않으면 됩니다. 고윤재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기존 방식에 매여 있으면 혁신은 불가능하죠. 젠슨이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더 높은 부하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고윤재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30% 성능도 못 본 거예요. 진짜 실력은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죠. 극한 상황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의 테스트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대단한 게 있다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술,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고윤재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다음 기회예요. 일단 현재 프로젝트부터 성공시키세요. 미카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박사님은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10년 전부터요. 고윤재 박사의 대답이 간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간의 연구.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연구를 계속하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도 새로운 걸 연구하고 계신가요?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박사가 뒤쪽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칩 설계 중이에요. 다음 세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발전된 버전이 있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박사님. 젠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해요. 고윤재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라면. 박사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기존 방식은 모두 버려야 해요. 새로운 길을 가야 하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질 거라고. 28번의 실패 끝에 찾은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실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천재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미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훌륭한 분들과 일하게 됐어.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테스트 7일차, 드디어 마지막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젠슨이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라그나로크 프로토콜이라고. 신들의 최후 전쟁이라는 뜻이었죠. 이 테스트는 다른 차원이야. 젠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반 칩이라면 10초도 못 버틸 거야. 저는 긴장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고윤재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실력은 극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미카가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모든 센서 정상이에요. 냉각 시스템도 최대로 설정했어요. 카를로스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전력 공급 안정적이에요. 비상 차단 장치도 준비됐어요. 에이드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칩이 손상되면 어쩌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보여준 놀라운 적응력을 믿고 있었어요. 이 칩은 분명 해낼 거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선언하자 모두가 긴장했어요. 부하를 90%까지 올렸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80도, 90도, 100도. 일반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카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어요. 120도, 130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0도에 도달하자 온도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수치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믿기 어려웠어요. 이게 뭐야? 이든이 모니터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봤어요. 성능이 8배나 올라갔어. 그의 목소리에서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미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설계된 최적 온도예요. 지금 폭발하듯 각성 중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칩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회로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성능 수치들이 계속해서 상승했어요. 처리 속도가 847% 향상됐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312% 개선됐어요. 응답 지연은 76%나 감소했습니다. 카를로스가 감탄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어요.
젠슨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아마 삼성 관계자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 준비해요. 향후 5년 물량 전량 발주할게요. 5년 전량 발주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거래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젠슨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험을 95%까지 올렸어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니, 더 활발해졌어요. 이제 99%까지 해볼까요? 제가 제안하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99%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칩은 그 부하마저 가뿐히 소화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성능 지표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험실에 감탄의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8번의 실패 후에 온 완벽한 성공. 젠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노아,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어. 반도체 역사가 바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 온 작은 칩 하나. 그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에밀리의 치료비 걱정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성공으로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실험 성공 3일 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젠슨이 직접 삼성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재용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몇 시간 후 회장과의 통화가 성사됐어요. 젠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엔비디아와 삼성의 전략적 파트너십. 향후 10년간 독점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리사수도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젠슨, 우리도 협력하고 싶어. 한국 기술을 무시할 수 없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 반도체 업계의 두 거인이 한국 기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미카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교수님, 고윤재 박사님이 연락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래요. 화면에 나타난 고윤재 박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뒤쪽 화이트보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HBM5 설계 시작 버전 1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다음 단계 준비됐나요? 박사의 질문에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울 거예요. 박사의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HBM사는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고요? 이미 충분히 놀라운데 더 대단한 게 있다니.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화상통화가 끝나고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실험실을 다시 한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밀리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딸이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응, 대성공이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돼.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가 해낸 거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평양을 건넌 칩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28번의 실패는 29번째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나가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젠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평양 너머 그곳에서 또 다른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을 테니까. 고윤재 박사의 연구실에서는 이미 다음 혁신이 준비되고 있겠죠. HBM5,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까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달려갈 거예요. 태평양을 건넌 칩이 보여준 가능성을 믿으며. 그 작은 칩 하나가 바꾼 세상.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